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초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블로그와 구글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께 매주 테마를 정해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천 교재는 뭐 따로 뭐 딱 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추천 교재로서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200제 요 책입니다. 네, 요거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뭐 실무자를 위한 파이썬은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제 수업이 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 그때 아마 그냥 수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네. 그리고 뭐 몇 가지 책들이 또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참고서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과목에서 평가는요, 출석을 굉장히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라서 반영은 안 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수업이 한번 빠질 때마다 1시간에 1점씩 감점을 하는데, 우리가 3시간 연강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뭐 한번 빠지게 되면 3일 3시간 다 빠지겠죠. 그래서 제가 매 시간 출석 확인을 할 것이고, 아무튼 한 3번을 하루가 빠지면 3시간이면 3점이기 때문에 매우 큰 점수가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준비 상황으로는 제가 파이썬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를 한번 먼저 파이썬을 공부하는 때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 블로그에는 다 이렇게 링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면서 이게 블로그 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강의 자료로 지금 활용할 예정입니다. 파이썬은요, 기본적으로 C를 기반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이라서 아주 C가 기본으로 되어 있지만 굳이 뭐 C를 듣지 않고서도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검색 순위에서도 3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실제 전 세계 개발자 중에 1위의 선호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1989년 약 30년 전에 개발된 언어라고 하고요. 탄생 배경은 굉장히 C 언어가 좀 배우기에는 난해하다. 그래서 좀 더 쉽고 확장성 있는 언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상당히 직관적이고 아주 베이직처럼 배우기 쉽게끔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에 대한 지금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C를 좀 공부한 친구들은 비교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비교해보면은 좋아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쭉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여러분이 쭉 공부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파이썬을 왜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영상을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들어가 보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또 보면서 한 45분 정도, 37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시면서 잠깐 볼까요? 네. 그러한 시대가 열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제 ICT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뭐 또 메타버스, 인공지능, 5G, 뭐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딱 내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위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요. 제가 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수업을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두 번째로는 강의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요, 이 콜앱을 기반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콜앱은 제가 지금 1교시 끝나고 요 중간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설치하는 법을 설명을 미리 좀 제가 지난 공지사항으로 미리 올리기도 했는데,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좀 콜앱이 잘 설치가 됐을 것 같고, 안 된 친구들은 좀 저랑 같이 한번 하면서 미리 콜앱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지금 1주부터 한 7주까지 전반부까지는 주로 이제 문법 위주로 해서
아주 기초를 다룰 것이고요. 후반부는 좀 응용 위주로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였습니다. 바로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랩 사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코랩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랩은요, 제 블로그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제 블로그의 헤드 대문에다가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올려놨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 과목을 자료들을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목록 열기를 이렇게 여시면은 이제 일단은 자료가 3개밖에 안 올라갔지만 계속 여기를 통해서 강의 자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코랩 설치하기와 연습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코랩은요,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주피터 노트북이고요. 또 그 주피터 노트북이 뭐냐? 이것은 또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은, 코랩의 가장 큰 특징은 CPU나 GPU를 아주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나 패키지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이 파이썬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파이썬을 가르칠 때는 VS 코드를 플랫폼으로 사용했는데, VS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패키지들을 또 설치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있습니다. 단점은 자기가 자기 노트북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일이라든가 코드 이런 것들을 그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만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다시 내 컴퓨터로 이게 받아오려면 한번 또 다운로드를 한다든가 뭐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점이고, 또 실제 실행 파일을 만들 때에는 자기 코드가 자기 프로그램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별도로 VS 코드라든가 또는 아나콘다와 같은 별도의 이제 실행 환경을 또 그때는 설치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우리 과목에서는 일단 코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랩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글 드라이브에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구글 계정이 만들어지고, 구글 계정을 통해서 내 드라이브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내 드라이브가 선택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 로그인하고 설치한 법은 여기서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치게 되면은 설치하는 방법을 코스를 알려주게 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글, 네, 이렇게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네,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치면은 어떤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지 사이트가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를 찾게 되면은 개인용 클라우드 스토리지 파일 공유 플랫폼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이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다 이제 계정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 구글 드라이브를 무료로 10기가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저는 이제 일부 사용료를 내고 100기가까지 용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연결이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무료로 계정만 만들면 다 무료로 10기가까지는 그냥 제공을 하니까 이와 같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자기만의 드라이브를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 물리적인 위치는 구글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드라이브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마치 그냥 컴퓨터상에 자기 그 하드 공간처럼 여러 가지 폴더도 정리할 수 있고 또 폴더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파일들을 관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용량 파일 같은 것을 저장한다든가 공유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유용한 그런 장치이죠.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보기를 통해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게 되면은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은 밑으로 구글 콜라보레토리, 이거가 바로 코랩입니다. 줄여가지고 코랩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은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구글 콜랩으로
화면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콜앱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요 기능은 뭐 말 그대로 컴퓨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제공해 줌으로써 요 환경 내에서 파이썬도 쓸 수 있고 유닉스 환경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으로 컴퓨터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으로 이제 설치가 되면은 완전히 구글 콜앱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손을 좀 보죠. 첫 번째로는 저처럼 이렇게 다크 화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크를 좋아하는데요. 도구에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테마를 다크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크, 라이트가 아니라 다크 이렇게 해주시면은 검정색으로 가지게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바탕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언타이틀드 이제 아이파이 노트북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아이파이 MB는 바로 파이썬 노트북의 약자이고요. 언타이틀드는 여기서 우리가 첫날이니까 이름을 그냥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데이 1 이렇게 바꿀까요?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오늘은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시간이니까 데이 1에 2라고 일단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이거 지워졌는데 원래 안 지워지고 아이파이 NB까지 확장자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 놓으면은 이름이 아까 언타이틀들보다는 좀 더 이름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샵으로 해서 주성문인데요. 그냥 헬로 이렇게 한번 쳐서 이거는 행동이 한글로도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꿔서 파이썬의 주성문 처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한 줄짜리 해서 이게 이제 실행 버튼인데요. 실행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얘가 한번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죠. 오른쪽에 보면 연결 중, 초기화 중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초반에 걸리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얘가 구글을 사용할 수 있는, 콜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다시 아까 구글 드라이브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 클래스, 아까 구글 드라이브의 내 드라이브 밑에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있었죠. 이걸 한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 상에서 가장 최상위 그 폴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가지고 새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존의 폴더가 형성되어 있으면 보통은 콜앱 노트북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요 하위 폴더에 만들어진 파일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만든 데이의 1-2 JPY 요 폴더가 지금 생성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아까 요거를 이렇게 닫고 X로 얘를 닫더라도 이제 다시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마지막 제가 저장했던 그러한 노트북 파일이 열립니다. 그래서 닫고 열기 저장 이런 기능들은 일반 폴더하고 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까처럼 자동으로 저장을 안 하더라도 여기 저장 기능이 또 있고, 저기 매뉴얼 저장 버튼이 있고, 한번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또 저장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냥 편집기처럼, 프로그램 편집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요 파일을 만들고 저장하고 또 불러보고, 사실은 뭐 여기서 부르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내가 다른 노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파일인데요. 이렇게 새 노트를 이렇게 치게 되면은 다시 새 노트가 연결돼 가지고 아까 파일은 그대로 저장된 상태로 있으면서 또 새 노트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또 언타이틀드가 나오니까 내가 이번에 또 이름을 또 바꿔서 두 번째로 데이 1에 네 번째다. 저는 약간 세 번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폴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요거는 아까 데이 1-2번, 요거는 데이 1-4번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렇게 1-2와 1-2를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서 동시에 뭐 이쪽에서 짰다가 저쪽에서 짰다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창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거는 잠시 닫고,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창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요거는 전 시간에 한 거라서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 개 1-4, 1-2 이렇게 여러 개의 창도 동시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또 여기까지 잠깐 여러분들 진도 상황을 체크해 볼까요? 유닉스 커맨드를 여기서 쓸 수가 있는데요. 느낌표를 여기다 넣어주고 dir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r 이렇게 치고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좀 1번, 2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도 지금 여러분하고는 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것도 설정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가셔서요. 그 다음에 설정, 그리고 편집기로 가셔가지고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글꼴 크기를 지금 18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14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키워서 글꼴 크기도 좀 맞춰주시고, 들여쓰기 간격도 2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4로 이렇게 조금 더 늘려놓는 것을 좀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체크 박스가 있는데 행번호 표시에 체크를 좀 해주시게 되면은 저처럼 행번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엔터 키를 칠 때마다 행번호가 좀 나오니까 조금 제가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짜면서 조금은 더 행번호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버튼은 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실행해 보게 되면은 느낌표의 dir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결들 초기 과정 조금 나오는데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한 번은 좀 느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샘플 데이터라는 어떤 폴더를 만드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다 플러스 코드라는 걸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셀이 이렇게 추가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셀이 추가가 돼서 마치 화면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뭐 저랑 같이 하면서 플러스 코드의 개념은 나중에 좀 더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명령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cat 카탈로그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proc/cpu info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역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정보들이 뜨고 있어요. 프로세서 제로에 뭐 인텔 CPU에 뭐 2.2기가 뭐 이런 제논 컴퓨터 CPU를 제공하고, 상당히 뭐 빠른 사양의 CPU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서 1도 있는데요. 거의 같은 급의 CPU를 제공하고 있죠. 그렇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거는 듀얼 코어 메모리를 제공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메모리 CPU 정보를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보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또 플러스 코드를 넣고 또 추가로 또 이런 명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cat/proc/memory info. 네, 메모리는 얼마나 주나 요거를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토탈 메모리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뭐 상당히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메모리 용량을 주나, 이게 여기까지가 메가고 여기까지가 네 기가니까 네 13기가 정도의 메모리 용량을 제공하는구나. 그러니까 공짜로 쓸 수 있는 메모리 저장 공간이 약 13기가를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어떤 하드웨어 사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 사양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OS 사양도 여기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서 OS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 사양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좀 살펴봅시다. 네. 지금 제 메모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콜앱 인포메이션까지 왔죠? 여기서 아까 1강 3번. 네.
제 거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첫 번째 우리가 쭉 내려가서 여기는 다 했던 거고 쭉 내려가서 네, 예, 자 아이캐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요 구간 CPU 인포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번에는 OS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OS 사양은 네, 쭉 내리고 네, 플랫폼이라는 요 명령을 사용해서 OS 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i5-2에 가서 여기가 아니군요. 4에서 했나요, 제가? 여기서 했은 것 같습니다. 네, OS 사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S 사양은 요거 좀 닫고 하겠습니다. 네, OS 사양은 네, import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import 요 다음에 플랫폼 네, 이렇게 치고 이번엔 플랫폼을 한번 더 써주고요. 그냥 일단 요건 뭐 따지지 말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요걸 실행을 해보면은 네, 여기서 리눅스 뭐 쭉쭉쭉 가서 18.04 바이오닉 버전을 지금 설치되어 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OS 사양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느낌표를 치게 되면은 유니스 명령어고요. 느낌표 없이 바로 들어가는 건 전부 파이썬 명령어입니다. 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또 콜앱을 대해서 나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콜앱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맨 처음에 우리가 요 파일을 치게 되면은요, 파일 메뉴를 보게 되면은 새 노트 아까 해서 새로운 주피터 파일을 만드는 경우 해봤고요. 열기도 기존 거를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미 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여러 가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열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뭐 휴지통을 이동하면 삭제하는 경우고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깃허브로 또 업로드하는 방법도 나중에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 메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수정 메뉴에서는 이제 셀에 대한 얘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셀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요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인데 플러스 코드를 치게 되면 이게 셀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증가를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긴 정보가 나와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뭐 얘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요 여기다 오른 버튼을 누르고 셀 삭제를 누르게 되면은 이 삭제가 될 것이고 또 얘도 뭐 아까 CPU 인포 봤던 부분이니까 얘도 오른 버튼을 눌러서 일단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삭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번 셀, 그 다음에 2번 셀, 4번 셀 이렇게 세 개가 좀 남아 있는 거죠. 뭐 얘도 이렇게 요것도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른 버튼 눌러서 셀 삭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셀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내가 추가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 요 사이에다 셀을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다 클릭을 하고 커서를 갖다 놓은 다음에 플러스 코드를 누르게 되면 요 사이에 셀이 생성되고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 플러스 코드를 누르면 이 아래로 셀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이라는 것은 그냥 별도의 편집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 코드들이 많이 추가가 될 수 있고 여기서도 코드들이 많이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노트북에는 노트북 파일에는 여러 개의 셀로 구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이 셀과 셀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된 결과가 이쪽에서도 연동이 되고 또 여기서 실행된 결과가 이쪽으로도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각의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연동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셀을 나눠서 하느냐 한 번에 그냥 하나의 셀에서 다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부분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셀로 나누어서 셀 단위로 유닛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셀을 이용해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셀 단위로 좀 구분을 지어서 중간중간에 실행을 해보고
중간 실행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서 나중에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면 이 셀을 다 통합해 버리면 하나의 파일로 구성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셀로 구성이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잘 셀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뭐 하나하나 이그젬플을 갖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수정은 그렇게 셀 단위의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보기는 뭐 저는 잘 안 써요. 그래서 그것도 넘어가고, 삽입도 별로 저는 쓰지 않습니다. 런타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런타임에서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모두 실행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얘네들 셀들을 한 번에 다 실행해 버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 클릭 이렇게 안 하고 런타임 가가지고 모두 실행을 해버리면은 한 번에 다들 셀들이 실행되는 그런 기능들을 좀 사용하는 거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잘 안 쓰다가 요 런타임 유형 변경 요것도 많이 씁니다. 요걸 쓰게 되면은 노트북 설정에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쓸 거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런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GPU를 쓰겠다. 그럼 GPU를 선택하게 되면 GPU를 할당해 줍니다. 네,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 어떤 GPU를 할당해 줬나 확인해 보기 위해서 또 한번 명령어를 쳐보겠습니다. 뭐 요거 여기다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백스페이스를 줄여서 아까 느낌표에 카탈로그 그다음에 /proc 네 proc /GPU info 아까 CPU info였죠. 요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GPU를 나한테 할당을 했나 이렇게 되면은 no search file 제가 좀 잘못했나요? GPU info 그럼 제가 한번 제 강의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GPU info는 뭘로 봅니까? CPU info, GPU info, 메모리 info, GPU. 죄송합니다. GPU info가 아니군요. 네, 엔비디아 SMI.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고, 느낌표, 엔비디아 SMI라고요? SMI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해당되는 GPU가 어떤 GPU가 할당됐는지 보여주죠. 쿠다 버전은 뭐를 쓰는지, 또 그다음에 엔비디아 모델은 뭘 주는지, 이런 것들을 테슬라 T4를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줬는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급일까요? 거의 166만 원짜리 GPU 하나 쓰는 것 정도를 배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예전에는 K80인데 지금 T4라는데 T4도 아마 이 정도 급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짜로 GPU를 막 쓸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하드웨어 환경도 제공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타임에서는 주로 모두 실행하고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많이 쓰고, 도구 환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에서 여러 가지 편집기의 글씨자 크기를 바꾼다든가 들여쓰기 같은 거를 체크한다든가 이런 걸로 많이 쓰는 걸로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콜앱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있지 않나 싶고, 플러스 코드와 플러스 텍스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플러스 텍스트는요, 플러스 코드는 파이썬 코드만 쓸 수 있는 편집기인데 셀인데, 플러스 텍스트는 중간중간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서 여기서 하드웨어 그쵸, 환경 설정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텍스트를 만들고, 밑에 예를 들면 좀 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CPU니 GPU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마치 일반 뭐라 그럴까요? 무슨 워드 편집기처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면은 코드 생성을 하고 그 코드에 대한 설명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는. 그래서 플러스 텍스트는 그냥 일반 문서다. 플러스 코드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편집 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텍스트나 코드나
삭제는 오른 버튼을 이용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고 얘도 오른 버튼을 이용해서 셀 삭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콜앱을 공부하는 거는 콜앱에 대한 환경이 여러분들이 좀 잘 익숙해지는 것은 지금 제가 주로 쓰는 정도만 쓰면은 뭐 콜앱은 충분히 콜앱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